지난 주말 사이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댈러스 근처 한 콘서트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5세 미만 영유아들은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무보험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을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한인타운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미츠오페르 LA시 13지구 시의원이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톡방을 개설해 한국어로 민원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키우 인근 지역에서 참혹하게 숨진 민간인들의 시신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댈러스 근처 한 콘서트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천여 명이 모인 콘서트장이었는데 주로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텍사스주 댈러스 근처에서 어제 새벽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지난 일요일 0시 13분쯤 무려 2천여 명이 모인 콘서트장에서 총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공중에 한 발을 쏜 뒤 다툼이 일어나 또 다른 한 명이 관객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Dallas police responded to a shooting call at the Trail and Ride, a concert located at 5050 Cleveland Roa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at the event, one individual fired a gun into the air. An argument then broke out. Then another unknown individual fired a gun in the crowd's direction. 무대 주변에서 발견된 머리에 총격을 입은 26세 청년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16명 가운데 3명은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콘서트는 유명 래퍼 여러 명이 출연하는 합동 공연이었습니다. SNS 홍보 등을 통해 콘서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젊은 층과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콘서트는 시정부의 공연 허가도 받지 않고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aleon Gilmore was found lying near the stage with a gunshot wound to the head. Gilmore died at the scene. 16 individuals were transported by private vehicles and ambulances to different hospitals. This crime is a prime example that non-permitted and promoted events can lead to violence. 이번 참사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총격에 이어 댈러스 지역에서 3주 안에 두 번째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세크라멘토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은 어제 새벽 도심 유흥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올해 26살의 단드레 마틴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에게는 폭행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집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최소 한정의 권총을 수거했다고만 밝혔으며 사건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세크라멘토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6명이 숨졌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신규 코로나 감염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규 확진자 중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7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는 1% 미만이었지만 3월 20에서 26일에는 42%로 폭등했습니다. 더구나 3월 20일부터 26일에는 57%까지 뛰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2주 전보다 9%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3만대와 지난 1일 2만대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3일 기준 639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카운티도 스텔스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LA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건국장은 특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영유아들은 감염 위험이 높다며 부모들은 방역 지침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30명으로 주말 검사 지연으로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앞으로 보험이 없는 주민들은 코로나 백신을 돈을 내고 맞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보도드린 대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에 대한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됐고 백신 접종 지원도 곧 종료될 전망입니다. 무보험자의 코로나 검사나 치료 비용을 약국이나 병원 등에 보전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지난주부터 중단됐습니다. 연방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한 자금이 모두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일부터는 무보험자의 백신 접종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프로그램도 아예 접수가 중단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무려 3,100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은 코로나와의 싸움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무료 서비스는 여전히 운영되지만 무보험자들은 앞으로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백신의 경우 연방정부가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백신 자체는 계속 무료지만 병원이나 약국은 접종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무보험자를 위한 예산 15억 달러를 포함한 코로나19 보조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또 다른 변이인 XE 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XE, XT, XF 등 3가지 변이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XD와 XF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형태이고 XE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변이입니다. WHO는 특히 XE 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뒤 637건이 확인됐고 이스라엘과 타이완, 태국에서도 검출됐습니다. WHO는 초기 연구에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10% 정도 감염 증가율 우위를 보였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증화 가능성과 치명률도 아직 자료가 부족해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선 검출 사례가 없는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만큼 정부는 XE 변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력, 치명률, 예방접종 효과 3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 재가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방역 전략을 새로 짤 정도의 특이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스텔스 오미크론이 다시 유행하면서 2번의 정점을 겪은 것과 관련해 우리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을 빠르게 대체해서 유행은 장기화하겠지만 다시 증가하는 이중 정점은 없을 걸로 봤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이 한인타운 일부를 관할하는 LA시 13지구 미치 오퍼럴 시의원이 오늘 LA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한인 사회와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는 모든 민원을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한인 상권과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LA 13지구. 미치 오페라 LA 13지구 시의원이 한인들을 위해 카카오톡에 민원방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just honored to work in collaboration here in Koreatown and throughout the city in the 13th district to continue uplifting and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this incredible community. 이에 따라 13지구 한인 상인들과 주민들은 민원 접수를 한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 사회는 민원 카톡방이 미치오페라 시의원과 한인 커뮤니티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인들을 도와드리려고 카톡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민원을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시의원이랑 시의원 사무실이랑 직접 우리가 한인분들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보다 많은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서비스나 아니면 각종 이제 시 관련된 질문은 직접적으로 하시면 이제 13지구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바로 리플라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13지구가 새로운 선거구 지역으로 재편성돼 더 많은 한인 상권과 비즈니스가 포함됐습니다. 한인 상인들도 이번에 개설된 민원 카톡방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오페라의 사무실 측은 강조했습니다. 민원 카톡방을 개설해 한인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치 오페라 LA시 의원. 오페라 LA시 의원은 불만 사항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미국 기업 CEO 중 최고 연봉자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KKR의 공동 CEO인 조셉 씨입니다. 조셉 CEO는 지난해 5억 5,964만 달러 연봉을 받았습니다. KKR 측은 보수의 대부분은 성과로 받은 주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CEO들의 연봉 중간값은 역대 최고액인 1,420만 달러로 전년보다 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뿐 아니라 이 세계적인 가수들이 공연을 펼친 LA의 대표적인 공연장 중 하나인 더 포럼. 더 포럼의 이름이 기아 포럼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지역 대표적인 대형 실내 공연장인 더 포럼. 오늘부터는 기아 자동차의 이름이 내걸렸습니다. 기아 포럼으로 변경됐습니다.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등 세계 유명 가수들의 대형 콘서트들이 잇따라 열린 LA 명소입니다. We are thrilled to be the official automotive partner of a live performance powered by Kia. And as the Forum and Kia are both committed deeply to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기아 자동차는 자동차 부문이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한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기아 포럼이 단순한 이벤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The Kia Forum is not just another event space. We are Southern California's most iconic indoor venue, bringing fans and artists together to enjoy and celebrate live music and entertainment. 기아 포럼 공연장에는 무료 전기차 충전소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롭게 이름을 바꾼 이곳 기아 포럼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 대형 공연장에 단독으로 자동차 기업 이름이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의 지분 9.2%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14일 트위터 주식 7,35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지난 1일 종가 기준 28억 9천만 달러 가치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입 소식에 이날 트위터 주가는 장중 한때 29%를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그래미 시상식 보셨나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연설에 나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What's more opposite to music? The silence of ruined cities and killed people.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래미 무대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사전 녹화된 화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실상을 알린 젤렌스키 대통령. Our musicians wear body armor instead of tuxedo they sing to the wounded in hospitals.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Fill the silence with your music. Tell it today to tell our story. Tell the truth about the war on your social networks, on TV. Support us in any way you can, any but not silence.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유명 R&B 가수인 존 레전드와 우크라이나 가수 미카 뉴튼 등이 자유를 염원하는 내용의 신곡을 불렀고 대형 스크린엔 우크라이나 깃발과 함께 현재 상황을 담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화상으로 출연한 자리에선 러시아의 행위를 국가 전체를 말살하려는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1일엔 우리나라 국회에서 화상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미 의회 화상연설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의회 연설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연이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북핵 대표들은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막으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최근 잇단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후 첫 번째 대면 협의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은 먼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단호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이 다시 ICBM을 쏘면 대북 유류 공급량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면 유류 공급 추가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성김 대표는 다만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made clear that we remain open to diplomacy, but it really is up to Pyongyang to decide the path forward.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은 조만간 한국에서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다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참혹하게 숨진 민간인들의 시신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도시 곳곳에서 참혹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Це Ольга Петрівна, староста села, її чоловік Ігор Васильович і син Саша. Це наші жителі села, які 23 березня викрали прямо з сел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증거라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민간인이 참혹하게 살해된 소도시 부차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만행으로 평화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Їм зв'язували руки за спиною, бували пострілом в потилицю або в око, вбивали просто на вулицях. 국제사회의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직격해 전범이라고 칭하며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hat's happening in Bucha is outrageous. We have to gather all the detail so this can be have a war crime trial.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공동조사를 벌이고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엔 총회에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러시아를 비방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중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상인데 한국에서 수입한 옷을 코로나 감염원으로 잇따라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의 소호 건물입니다. 건물을 빙둘러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곳곳에 경비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봉쇄는 건물에 있는 한 한국의류 판매점 직원들과 동거인 등 모두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베이징시 방역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이곳 소호 건물의 출입을 막고 확진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폐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제 랴오닝성 다렌시는 확진자가 한국 수입 의류점을 운영했고 의류 포장 내 외부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该病例基因测序与国内现有疫情基因序列均不同源。 장수성 창수시는 확진자의 집에 있던 한국 티셔츠 4벌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이번 감염이 인터넷으로 산 한국 의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저장성 사오싱시 등이 한국산 옷을 산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한 데 이어 또다시 한국산 의류를 코로나 감염원으로 지목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염된 물건이나 포장재 등을 만져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냉동식품, 우편물 등을 통한 전파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한국산 옷을 수입하지 말자는 주장 등이 올라오는 가운데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당국에 사실 확인 요청과 함께 감염원으로 의심하는 해외 물품의 생산지를 한국으로 특정해 발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메디케어 가입한 한인분들 오늘부터 매달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각 지역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산악 지역과 라구드밸리, 마운트 피노스, 액튼 등 일부 지역에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산타클라리타와 엔탈로밸리에는 내일 새벽 3시까지 시속 50마일 이상 돌풍을 동반한 25에서 35마일의 강풍을 예보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산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지난달 11일부터 19일 사이에 주 전역에서 굴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됐다며 식당이나 굴 소매상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산 굴은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메디케어에 가입한 어르신들은 매달 최대 8회의 무료 코로나 테스트 키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측은 5,900만 명의 메디케어 파트비 수혜자들이 엘버슨과 코스코, CVS, 라이데이드 등 12개 이상 체인 소매업체 약국에서 무료로 코로나 킷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테마 손 소독제 제품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스타워즈의 캐릭터인 베이비 요다가 그려진 만달로리안 손 소독제 제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이 검출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키마우스 손 소독제 제품에서도 메탄올이 발견됐으며 많이 노출될 경우 구토와 발작, 중추신경계의 영구적 손상 등 위험할 수 있어 리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 주립대가 재학생들의 생활 여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립대 데이비드 레스너 총장은 음식과 주택, 의복, 교통비, 생활비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이 학업 성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3년에 걸쳐 62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앞서 새 내각을 구성할 장관 인선안을 통째로 건네주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총리가 장관 임명을 제청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 총리제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전날 한덕수 후보자와 3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만남 하루 전에 한 후보자에게 미리 첫 내각 장관 인선안을 통째로 건네준 뒤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라는 겁니다. 법에 보장된 총리의 인사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후보자와 함께 일할 내각 명단은 이번 주 후반 경제부총리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 한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과 금융이 역할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2차 추경을 위해 지출 구조 조정 외에 적자 국채도 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재정 운용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후보자는 지명 전 SBS와 만난 자리에서도 단기적 위기가 해결되면 곧장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최근 약 4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로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에도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는데 이때 김앤장이 대리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이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리 지명 직전인 최근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은 연봉 5억 원씩, 그 이후로는 연봉 3억 원씩이 책정됐는데 4년 4개월의 재직 기간 총 보수는 18억 원이 넘습니다. 고액 연봉 아니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문으로서 역할에 대해선 김앤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의 큰 회사들의 대한민국 기업 환경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하는 일을 변호사들과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앞서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을 맡아 1억 5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김앤장이 법률 대리했는데 한 후보자도 고문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0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런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를 법률 대리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신용식 기자입니다. 압수물이 담긴 파란색 상자를 든 채 경찰 수사관이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컴퓨터 키워드는 어떤 거 검색하셨습니까? 경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청 총무과와 의무실 등을 대상으로 10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타인 명의로 의약품 처방전을 받은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경기도가 김 씨를 수행한 전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배 씨는 현재 경찰과 연락은 닿고 있는데 아직 정식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경 씨의 공무원 동원 사적 의정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 있었던 관계자 7명을 성남시 산하기관인 서현도서관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네, 코로나가 가져온 집의 소중함,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전제품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수민이네 가족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은 기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만지니까 어때? 신기하지 않니? 뭔가 매끈매끈해. 실내 생활이 답답해서 식물은 기르고 싶은데 물과 햇빛 등 챙길 게 많은 건 부담스러워서 자동 재배기를 들여놓은 겁니다. 바깥에 저기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게 자꾸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흙도 많이 흘리고 물도 흘리고 집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키울 수 있는 걸 좀 찾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른바 집콕 쪽이 늘자 소비자 요구를 분석해 신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지저분함, 더러움, 자꾸 식물을 죽이는 이러한 관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시장이 넓혀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자 밥, 반찬, 국 등 동시에 4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기구가 나왔습니다. 앉아서는 물론이고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과 바로 연동되는 스마트 TV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검색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요구에 맞춤형으로 상품을 공급을 하면 지속적인 이 판매 증가를 꾀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바꾼 생활 양식 때문에 가전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네,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지적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